탄핵 이후 다시 시작되는 검찰개혁 이야기. 윤석열 전 대통령, 결국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파면. 정치는 혼란스럽고 국민들은 피로합니다.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한 단어. 바로 검찰개혁입니다. 검찰개혁 왜 다시 이야기될까요?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가 검찰권의 남용이었죠. 정권을 잡은 뒤에도 검찰 조직은 줄곧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.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, 경찰을 누르려 했던 검경 갈등, 그리고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조차 의심받은 지 오래였습니다. 이제 대통령이 공석이 된 지금 검찰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거대한 권력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검찰개혁은 다시금 시급한 과제가 된 겁니다.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?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검찰개혁 논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이어졌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후퇴했죠. 검찰개혁은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자는 문제가 아니에요. 검찰이 법 위에 존재하지 않도록 다시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이야기죠.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과 분리하는 것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의 권한을 키워 권력자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. 검찰총장의 권력을 줄이고 외부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검찰을 좌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. 이런 구조적 개혁들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. 검찰권 남용 논란은 단지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. 과거 정권부터 이어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그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. 검찰이 권력 위에 군림하는 구조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은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존재해 왔습니다. 이번 탄핵은 단지 한 정치인의 파면이 아니라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질문이 다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. 검찰권 남용 논란은 단지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. 과거 정권부터 이어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그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. 검찰이 권력 위에 군림하는 구조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은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존재해 왔습니다. 이번 탄핵은 단지 한 정치인의 파면이 아니라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질문이 다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. 저는 이번 탄핵을 계기로 정치는 결국 시민이 움직일 때 바뀐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. 검찰개혁이라는 숙제도 결국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만 완성될 수 있는 일이겠죠.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? 대통령은 사라졌지만 민주주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국민의 눈은 깨어 있습니다.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과제가 남았습니다. 검찰개혁, 그 오랜 과제를 이번엔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? 이 상쾌한 아침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. 그 목소리들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.